네,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주간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이 저는 사실 지금 되게 설레는 게 있습니다. 작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반기 때, 뭐 4분기 때 20년 전에 애플 살 걸. 그때 우리 구글이나 알파벳이나 아마존 사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 말고 엔비디아 사자. AI 쪽이나 우리나라 반도체 사자. 그런 말씀 드렸던 기억 나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작년 초에 2차 전지를 엄청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 그다음 지금은 여러 가지 부분에 특히 또 한국 반도체를 더 열심히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새롭게 나오고 여기 실제로 돈이 되고 빅데이터, 빅머니가 들어가면서 시세나 주식이나 이 추세로 보여질 때 상당히 되게 설레요.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오늘 정책이나 특히 수급 부분을 말씀 좀 드릴 거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왜 사야 되는지 그 빌드업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재밌고 그러는데 같이 좀 느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네요. 가장 이제 기본이 미국입니다. 미국이 왜 기본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실전 투자 측면에서 우리가 다 하고 있고 저 주위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부분, 뭐 투자 펠로우분한테 특히 말씀도 드리고 있지만 제 유튜브 봐주시는 분한테도 이런 투자할 때 어떤 그런 흐름만 잡아고 느낌만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좁혀가서 뭘 사고 팔고 언제 사고 파느냐 이렇게까지 가는 게 실전 투자거든요. 제리처는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좀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기준인 미국 지수, 특히 S&P 500, 뭐 그 뒤에 이제 나스닥은 조금 더 특화되어 있지만 S&P 500이 이제 제가 연봉을 띄워놨어요. 자, 보시는 지금 흔히 비교하죠. 비관 논전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야, 버블처럼 터진다. 인터넷 버블 시대. 90년대 후반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올랐다가 급락을 했는데 이 폭이 지금 조금 더 가팔라 보이긴 하죠. 자, 유튜브를 2022년 초부터 찍었습니다. 2022년 초에 야, 미국이 너무 올랐는데 그때 전 세계 돈들이 붙이고 더 붙이면서 이 각도가 너무 정도와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결국은 지나고 나서 워낙 돈을 많이 풀었다. 팬데믹 때 너무 오버했다. 다들 아시는 그 금리 때문에 급락을 했잖아요. 1년 급락하고 작년에 그대로 더 올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면 미국은 FM이라 했잖아요. 전 세계 돈들이 물론 또 미국으로 더 빅테크로 더 특히 젊은 사람들의 정시 참여가 더 많다 보니까 예전에 중장기로 크게 사는 것보다 우선 단타도 있고 밈도 있고 급등 급락도 물론 있어요. 특히나 더 좁혀지다 보니까 지수의 변동성이 좀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는 바뀐 게 없어요. 정말 개인들이 빨리빨리 하고 스마트해진 건 맞지만 정시의 큰 흐름은 바뀐 게 없다고요. 그래서 AI 빅뱅 시대를 이제 시작이라 저는 보는 거고, 신고가 난 상태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크고 무겁고 클수록 큰 추세나 시황은 잘 맞습니다. 신고가 이제 난 거예요. 올해 1월 2월 달에. 그리고 그 올해 들어서 단기 흐름도 제가 시나리오를 다 세워드릴 테니까 올해도 이제 좋게 보시면 좋겠고요. 나스닥은 조금 더 특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오르고 더 빠지죠. 당연히 이제 변동성을 감안해서 보는 나스닥이고, 나중에 밸류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작년에 조금 덜 올랐는데 신고가 내기 위해서 S&P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스닥입니다. 조금 단기로 볼까요? 자, 월봉을 보면 그렇잖아요. 월봉이 양봉일 때나 음봉일 때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매달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종목이든 지수든 월이 양봉이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월봉이 양봉이 아닐 때는 조심합니다. 이게 항상 제가 매월 초에 봐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4개월 오른 거죠. 11, 12월 달 뭐였죠? 작년 산타랠리입니다.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9월, 10월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 반작용으로 더 올라가고 신고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월달 이후에 다음 주에 엔비디아도 물론 있지만 AI 빅뱅의 확장은 큰 대세입니다. 못 거슬러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꼭 투자하자. 그 빌더까지 말씀드릴 텐데 월도 괜찮고 일로 잠깐 보면 어제 살짝 빠지긴 했지만 지금 단기로는 물가가 안 잡히네. CPI, PPI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이 신고가, 전고점을 돌파한다기보다는 다음 주 엔비디아 어닝을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왜? 지금은 경기나 어닝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돈이 되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 계속 가는 겁니다. 저는 물론 되리라 보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서 다음 주가 등락이 있을 거다. 그렇게 잠깐 봐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AI 빅뱅 확장이죠. 확장속. 확장이 작년은 빅뱅 시작이고
올해는 확장이 본격적으로 되리라 저는 봅니다. 한국 반도체 왜 베팅을 해야 되느냐. 자, 빌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야 누가 좋다더라, 이거 앞으로 된다거나 그런 이 꿈을 심어주는 시황은 정말 많죠. 근데 제가 보는 건 뭡니까? 조금 더 잘 보는 거는 실전적으로 정말 돈이 들어왔어? 추세가 가고 있어? 이걸 제가 보는 거거든요. 지수든 종목이든. 그 사이에서 되고 있습니다. AI 빅뱅이 일본에서도 올라가고 있어요. 신고가 나고 있죠. 전 세계 글로벌 빅머니가. 대만도 신고가입니다. 이번 주에 났어요. 쉬고 왔는데 대만은 가권지수 TSMC가 신고가 이번 주에 났습니다. 그 주도된 섹터가 뭐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1등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눌려 있었고 저밸류다 했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밸류업 시켜줍니다. MSCI도 외국인 들어와. 우리나라 정부도 도와주는 거죠. 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커지고 있죠. 자, 개인들 수급도 좀 분석해서 제가 조금 더 잘하는 수급적으로 종목을 뭐 사야 될지를 좁혀가는 과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정말 좋은 게라 저는 봅니다. 정말 좋은 게라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 미국 증시 지난 그저께 나왔던 CPI 소비자 물가지수, 어제 나왔던 PPI가 생각보다 살짝 약간 타이트하게 나왔죠. 한 2.9 받는데 3.2는 나왔고, PPI 생산자 물가도 중국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제조업들 리쇼어링 그다음 이런 것도 좋아요. 특히 반도체 칩4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반도체 영향이 되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금리가 살짝 오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조정을 좀 받고 있고, 하지만 기재에 깔려 있는 미국 경기와 어닝은 물론 또 확인해야 되겠지만 여전히 견조하다. 어닝이 지금 한 85% 나왔거든요. 미국은요. 4분기 거. 근데 어닝 스프라이즈 비율이 예년보다 높아요. 본인 좋은 거죠, 사실은. 엔비디아는 물론 봐야 되겠지만. 자, 그래서 한국 증시는 이제 1월 달에 워낙 많이 빠졌죠. 하지만 제가 2월 달이 좋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주간 정리할 때 정치 경제학적으로 정시를 접근한다. 그래도 괜찮다.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대선 총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AI와 반도체 국뽕을 심어드렸어요. 그때 ARM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왜 우리나라 반도체 올라갈지, 그리고 올해 보면 이번 주에 하이닉스 신고가 나죠. 그 다음에 제가 대장주 후보로 보고 있는 거 올라가죠. 제가 좀 모으고 있죠. 그런 거 연장이라 이번 주 보시면 됩니다. 단편적이잖아요. 시장은 다 빌드업에 가고 시장 시그널 신호로 다 주는 과정이라 저는 봅니다. 그걸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월 달에서 우리는 대장주를 찾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약간 이제 큰 흐름상 잡아들이면, 물론 작년 올해 연간 전망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 미국은 금리 인하시 살짝 늦어졌잖아요. 금리 인하시 살짝 늦어졌는데, 자, 6월 달 정도 봅니다. 그때 1차적인 상승할 거예요. 자, 그리고 살짝 충격이나 출렁거릴 수 있겠지만 결국은 11월 대선, 올해 11월 대선까지 2차 상승할 거예요. 여기서 더 좋게 보는 분들은 내년에 더 간다, AI 더 간다 말하지만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 올해 11월 대선까지는 좋게 봅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하고 그렇게 미국은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기에서 한국은 수급 모멘텀 정시이기 때문에 종목을 물론 찾는 게 중요한데, 4월달 총선 전 정책도 물론 보는 거지만 4월 10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수보다는 저희는 종목 위주로 보겠다.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4월 총선 이후에는 코스닥이든 뭐든 지수는 살짝 조심합니다. 하지만 종목 장세로 대응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랑 미국이 살짝 사이클이 다르죠. 그런 거 봐주시면 되고, 자, 다음 주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은행 의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이에요. 왜? AI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계속 실제로 돈에 대한 흐름이 쏟아지기 때문에 혹시나 기대가 너무 커서 그 기대 때문에 살짝 모질했어. 그 엔비디아 칩은 지금 주문해도 6개월, 8개월 걸려요. 쇼티지 나 있는데 뭐 실제 나쁠 게 뭐 있습니까? 만들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추세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듭 제가 몇 개월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AI 빅뱅 시대 확장이 실제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우리는 열심히 그 에코프로 2차 전지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물론 수익도 잘 났지만 5월달, 4월달부터 한미 반도체나 하나 마이크론 같은 우리나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HBM 먼저 갔던 거고, 또 미국은 더 올라갔던 거고, 우리는 하반기 때 살짝 왔다 갔다 굴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짜 반도체나 이쪽으로 확장이 되네, 확인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AI 빅뱅 확장이 꾸준히 되리라 봅니다. 한번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오픈 AI
지금 나오는 알트만의 대표로 있는 오픈 AI가 2022년 말에 나왔어요. 2022년 이것도 보여드리면 좋을라나. 얼마 안 됐습니다. 자, 2022년 말 장 계속 바닥이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꾸준히 올랐는데 이때 이제 챗 GPT 3.0이 나왔습니다. 그 전에 1.2, 2.0은 별로 보여줄 게 없었겠죠. 3.0이 나오고 그다음 올해 4.0이 나와요. 작년 말에 나왔나 4.0? 작년 말에 나왔죠. 그리고 올해 5.0이 나와요. 5.0은 AGI입니다. 그 AGI급이에요. 그럼 정말 발전이 다 하는 건데 빠르죠. 속도가 엄청 빨라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AI 스타워즈다, MS든 엔비디아, 그 다음에 아마존, 구글, 그 다음 메타까지 붙어서 스타워즈가 난리가 났다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돈이 엄청 무한무제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것들은 AI 서버에 설비 투자, 엔비디아 몇 천만 원 칩을 몇 개를 갖다 넣느냐, 나는 몇 조 투자할게, 몇십 조 투자할게, 그거를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90년대 2000 초반에 인터넷에서 승기 잡듯이 먼저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거기서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엔비디아가 가장 필요하고 쇼티지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TSMC가 붙어 있는 겁니다. TSMC 그래서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B2B 혁명인데 제가 몇 주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제는 체감된다. 소비자들한테 뭘 파느냐. 오픈 AI가 월 몇천 원 받으면서 텍스트로 치면 챗 GPT 3.0, 4.0을 팔고 있잖아요. 매출이 2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어제 나왔나? 그 소라 보셨죠? 소라. 소라 보시면 이번 주는 영상도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 자, 이게 소라에서 만든 글로 쳤어요. 20대 초반에 여자 눈을 확대해서 보여달라 그랬는데 1분 동안 동영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글만 보고 만들어 버려요. 실사 같죠? 이게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래고 쇼킹할지가 지금 인터넷상에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혁명들이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상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직관적으로 느껴보시면 좋겠고요. 돈이 되는 거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이제 돈 매출이 더 어마어마하게 늘 겁니다. 거기 지분 갖고 있는 MS는 당연하고요. 알파벳은 엔비디아 당연하고요. 그때 AMD나 팔란티나 디즈니 정도 보고 있고, 그 매니피센트 7에서 애플이 살짝 빠졌잖아요. 그래서 애플이 버피동 버크셔 소외가 이번에 1% 지분을 팔았다는 얘기 때문에 살짝 흔들렸지만 180%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도 유지돼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이쪽에 빅데이터 무시 못합니다. 당연히 얘들도 AI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아이폰 16이죠. 적용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어요. 하반기 때는 애플도 AI에 빼놓으면 안 된다. 그게 테슬라가 살짝 눌려 있습니다. 2차 전지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얘들도 로봇이나 AI 쪽 있잖아요. 도주 컴퓨터 같은 거. 지금 살짝 늦춰져 있는데 또 얼마나 또 붐업시킬지는 또 머스크가 되게 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지금 모여 있고 우리 엔비디아 같은 거 잘 홀딩하시면 된다. 자, 미국 소비가 견조합니다. 소비가 견조한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그렇죠. 지금 금리나 시기가 3월달 기대했다가 아니겠네, 물가가 너무 잘 나오네, CPI가 2% 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은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 경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AI 되고 로봇이 되면 고용은 살짝 꺾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캐치업하고 상쇄할 수 있는 게 AI 혁명이에요. 물론 미국 고용은 되게 타이트하지만 그 유동성, 그리고 뭐죠, 탄력이 정말 크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할 수 있는 AI 쪽이 약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볼 때 어쨌든 미국의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금리나 시기를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눈이 자꾸 놀라운데 무섭게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다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래는 3월 20일이거든요. 이때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80% 봤잖아요. 80% 봤어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나? 10% 미만입니다. 금리 인하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 기대를 줄일수록 정신은 좋은 겁니다. 기대를 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5월달에 할래? 5월달도 기대했잖아요. 5월달도 확 빠졌어요. 원래 이 정도 갔었거든요. 5월달에는 한 50%대에서 한 25% 정도, 20%대까지 떨어졌어요. 유지한다고 많이 보는 거죠. 그럼 제가 보는 6월달에는 이 정도가 시장이 적당하다 보는데 금리 인하를 이제 6월달에 한다는
가능성이 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지금 이제 미국 10년 물금이 다시 보여드리는데 4% 등락이 아니라 요번에 살짝 더 올라와서 4.3을 갔다 왔어요. 지금 4.28인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증시가 살짝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정도는 미국 경기가 좋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그래서 CPI, PPI 때문에 증시가 흔들리고 금리 올라갔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 연준의 정책 금리가 언제 인하할래? 이 인하 시기가 늦어질수록 저는 증시가 좋다 했습니다. 왜? 진짜 인하할 때는 제가 조심해야 되니까. 자, 6월 2일 기대하는 것들은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대감을 맞춰져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진짜 미국 경기 좋아. 옛날에는 여러 가지 나오고 뭐 데이터 디펜던스를 하고 있는 이유인데 GDP 나오라고 또 이 글로벌들이 다 봅니다. 야, 그러면 미국 경기 정말 좋아? 그 GDP 성장률 보잖아요. 1분기 성장 아직 1, 2, 3개월, 3월이기 때문에 안 나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지표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적용을 해서 1분기 GDP 성장률을 보여줍니다. 미국 볼까요? 요 그림이거든요. 이 갈색 그림 보시면 돼요. 갈색 그림이 좋게 보다가 지표 때 쭉쭉 떨어지다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져 있냐. 빠져도 2.9예요. 1분기에 미국이 GDP 성장을 2.9% 한다는 얘기야. 2.9나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빠져도. 근데 무슨 경기가 안 좋습니다. 리세션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경기에 대해서 걱정할 때는 아닙니다. 미국 경기는 이제는 견조하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는 주식에서 뭘 하느냐, 어떻게 그러면 뭐 하고 있느냐. 그냥 답은 엔비디아나 MS나 AMD 들고 있으면 돼요. 정시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기 때문에, AI 빅뱅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매그니피센트 7에서 6에서 5까지 줄여놨습니다. 이제 이건 차별화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빅테크 M5랑 반도체가 이번에 ARM 관련해서 반도체도 확장이 되네, HBM 되겠네. 지금 이런 뭐 전망들이 엄청난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큰 추세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확실히 늦었지만 수혜를 볼 수 있는 수급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뭐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이러다가 이제 8,900불 되면 살짝 비중 조절한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730불인데 어쨌든 시총 3위로 등극했습니다. 1위는 당연히 애플 MS 싸우다가 또 보여드릴게요. 템보가 나오냐 이거 갑자기. 자,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입니다. 3.08조 달러. 그 다음에 애플이 2.9달러, 2.9조 달러 떨어졌죠. 3위가 이거는 빼야 돼. 안 한 거 빼고 추세가 안 좋기 때문에. 잠깐 언제 거야? 실시간 반영이 안 돼. 그렇죠. 엔비디아 나오죠. 엔비디아가 이제는 1.7조 달러입니다. 1.8조 거의 다 왔죠. 이게 1.2조 달러 되려 그러면 한 815불 되면 될 거예요. 800불 넘어가면 2조 달러 됩니다. 최초로 이제 2조 달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되고, 살짝 같이 한번 봐드리면 제가 시총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 트렌드를 반영한다 그랬잖아요. 작년 하반기 때 우리나라 시총에서도 LG엔솔 2등이었다가 하이닉스 치고 왔잖아요. 그때 제가 하이닉스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간의 어떤 시총 변화도 한번 제가 사이트 말씀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자, 그 뒤에 아마존이랑 알파벳이 뒤로 넘어갔죠. 4위, 5위로. 3위가 엔비디아 간 겁니다. 자, 그다음 메타가 뒤에 붙어 있어요. 자, 비트코인도 이제 1조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좋은 거 아시니까 요새. 자, 버크셔에서도 지금 괜찮고, 일라릴리, 자, 바이오에서 노보노디스크랑 이제 비마냥 만들어서 난리 났죠. 일라릴리가 지금 시총이 테슬라보다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만의 TSMC예요. 이 대만의 TSMC가 사실은 물론 잘하죠. 파운드리 정말 전 세계 70% 점유율이 잘하는데 삼성도 곧잘 하거든요. 지금 점유율 16% 되지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괜찮죠. 하지만 눌려있는 이유도 말씀드릴 거예요. 테슬라 좀 떨어져 있고. 그 뒤에 보시면 비자, 노보노디스크, JP모간, 유나이티드 헬스, 월마트, LVMH, 마스터카드 다 미국 기업이에요. 간혹 유럽 거도 있긴 한데 이렇게 ASML 또 나오죠. 또 30개나 올랐어요. ASML. 이게 다 반도체거든요. 삼성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한 개 더 올랐네. ASML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순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거. 자, 그래서 시총이 엔비디아 3위에 등극했다는 게 정말 AI 빅뱅의 확고한 스탠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20일 날 실적 발표하고 시총 2조 달러는 815불 정도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하이닉스 국내 시총 변화 때 어떤 변화가 왔는지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ARM 관련해서 반도체 확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주간정리 보시면 되고 한국 반도체는 사야 된다. 그다음 ASML이나 어플라이모티도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큰 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론은 뭐냐? 반도체 사이클 바닥이다. 올해 반도체 반등한다. 이게 결과예요. 결론이에요. 자, 그리고 알트만에서 뭐 말도 안 7조 달러. 소뱅이 뭐 지금 뭐 100조 달러 말하나? 아니죠. 100억 불이죠. 예. 얘들은 뭐 7조 불. 어마무시하게 큰 흐름을 제시하면서 알트만이 워낙 크니까 이걸 미국 정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더라고요. 뭐 승인을 할지 안 할지 봐야 될 부분인데 이 불을 붙여줄지를 좀 관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를 올해 반등이 된다는 가장 큰 흐름들, 이 전망들을 실제로 주가 다 신고가 나오고 있어요. 다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분명히 갈 수 있다. 흐름을 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밸류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뭐 그림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S&P 나스닥 이때도 많이 올랐죠. 나스닥이 1000이 5000 갔어요. 5배가 5년 만에 올랐고 5배 올랐다가 3년 만에 다시 75% 빠졌어요. 5000이 다시 1000이 갑니다. 뭐 그런 흐름 때문에 급내하는 분 계시는데 이때 나스닥은 인터넷 아시겠지만 시스코 시스템즈가 따지면 그 통신을 막 까는 거잖아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지금 엔비디아 같은 역할이었는데 걔들은 돈을 벌었어. 그 인터넷을 막 첨화하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돈 내고 썼습니까? 물론 나오늘이 그때 뭔가 그 월마 내고 쓰는 것도 있지만 미미한 거고 그게 다잖아요. 그 기업들한테 이메일 같은 거 다 공짜였지 않습니까? 이메일 공짜였어요. 통신 인프라만 깔아놨는데 그래서 돈이 잘 안 됐던 거야. 그 지금은 아니잖아요. 돈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PER로 보시면 S&P 500이 포워드 PER입니다. 포워드 PER 적어놨네. 포워드 PER이 이거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엔비디아는 퍼가 80, 90 나와요. 비싸 보이죠. 하지만 계속 매분기 수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워드 PER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벌래? 이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1년 동안의 전망을 보면 엔비디아 30배밖에 안 돼요. 현재로 S&P 500을 그냥 봐서도 30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도. 이거는 포워드 아닙니다. 그냥 PER이에요. 근데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잠깐만 제가 잘못 적어놓은 20배예요. 이거는 100배는 뭐냐면 잘못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나스닥 제가 잘못. 지금 S&P 500이 20배인데 닷컴 버블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28배였어요. 25배, 28배였기 때문에 낮은 겁니다. 그 나스닥 1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있습니다. 밸류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트위터에 제가 정리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자, 90년 닷컴 버블과 AI 버블 초입 보면 나스닥 기준으로 포워드 PER이 그때는 90배였어요. 자, 그때 2000년대 90배였어요. 나스닥 100이. 나스닥 지금 5천 말고 100이 90배였는데 지금은 나스닥이 28배입니다. 28배밖에 안 돼요. 여전히 낮죠.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닷컴 버블 때랑. 그다음 그때 1등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 그때 MS 마이크로소프트가 59배였어요. 그때 59배. 지금 몇 배죠? 39배입니다. 포워드 아닙니다. 지금 당장 39배예요. 포워드로 따지면 더 낮아지겠죠. 자, 그러니까 밸류로 보더라도 닷컴 버블 비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AI 버블이 이제 시작이다. 버블이 시작일 때는 뛰어들어야 되죠. 버블이 터질 때는 나와야 되는 거지만. 그래서 올해는 버블이 시작이고 확장되기 때문에 주식 계속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PR, 포워드 PR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하이닉스에서 갑자기 블룸버그 같은 하이닉스 추천 엄청 했어요. 어제. 또 이제 섹터 테마 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워드 PR이 11배밖에 안 돼요. 제일 싸요. 하이닉스가. 목표가 21만 원 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에 나올 섹터 테마에서 예고편처럼 하는데 그림을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잠깐 여자 눈도 보여드렸지만 오픈 AI에서 나왔던 이 소라라는 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직관적으로 체감적으로 감성적으로 흔드는지에 대한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설레거든요. 텍스트 투 비디오 글로 치면 영상으로 1분이나 만들어준다. 혁명이죠. 레볼루션이죠. 레볼루션. 자, 그 같은 날 구글 알파벳도 제미나이 프로 1.5로 업데이트하는 거 보냈는데 얘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소라가 워낙 뛰어나니까. 자, 멀티모달 글로 적는 게 아니라 이미지든 영상이든 소리든 이런 거 다 빠른 습득. 이런 흐름이 뭐냐면
AI가 점점점 똑똑해지고 인간화되는 과정입니다. AGI가 사람처럼 터미네이터 시대처럼 보는 그런 거라 했잖아요. 올해 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AI를 바라보는 정부의 어떤 스탠스, 기업은 당연히 돈 벌고 싶어 하겠죠. 가게가 느끼는 그런 체감, 같은 방향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알트만이 7조 달러를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겠다. 펀딩하는 걸, 우리 돌아다니면서 펀딩하는 거를 승인해줘. 신청해놨거든요. 그렇게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뭐 될 거라 봐요. 지금 성장하는 걸 나쁘게 볼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직관적인 생활 체감이 나올 텐데, 실제로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틱톡이나 쇼폼 같은 거 바로 적용될 거예요. 이거 소라를 안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사면 자기가 온갖 데 다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안 하더라도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는데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XR이나 VR, MR 이런 쪽 기기로 써서 보면 어떻겠어요?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확장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보느냐? 인터넷 시대에 있었을 때는 인터넷이 막 커지고 하다가 실제로 인터넷이 우리나라 체감을 하게 된 거는 스마트폰이었어요. 인터넷에 스마트폰 하면서 모바일도 되고 막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기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AI는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또 체감을 한 새로운 기기 나올까요? 뭐 레빗 같은 게 물론 AI 뭐 전용 어플 나오고 하긴 하던데, 기기 같은 거. 저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AI 폰 같은 거. AI 폰에 대한 수요나 이쪽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PC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물론 XR, VR, 비전 프로, 뭐 메타퀘스트 3도 많이 보겠지만 이런 것도 재붐업 우리가 기다렸던 거잖아요. 밑에 워낙 2, 3년 동안 빠져있던 것들이 수요가 늘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가능하다 봐요. 이 소라 같은 거 보면. 어쨌든 정치 경제학적으로 미국 대선 전에 정치가 올라가는 거는 바이든이 바란다. 붕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20년 전에 애플 살 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작년에 엔비디아 사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반도체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급이나 그쪽 정책 관련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좀 많이 길 것 같아서 시간 이제 조금 정리하는 과정에 저까지 딱 끊고, 두 번째 실제로 왜 반도체가 수급적으로 스탠스적으로 사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